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 완전하게 그걸 둘째치고 구금돼 있는 한 30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 입막음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못하게 하던가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미국 감옥 상당히 편안합니다. 침대도 있고 벌레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삼시세끼 주고 햄버거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오게 가이드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이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한국과 멕시코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뺏겼어요. 스튜디오를 뺏겨가지고 지금 회사 인근에 모처에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야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색다릅니다. 9월 10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두 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저하고는 정말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한 분은 제 학교 선배님이시고 한 분은 제 고향 후배입니다. 한 분은 제 대학 선배시고 한 분은 제 강원도 후배입니다. 자, 제 학교 선배님인 제 오른쪽은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박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매 방송 전문가? 그리고 제 왼쪽은 제 고향 강원도 후배인 강대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기입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를 뺏겼기 때문에 자, 더더욱 원래 방송은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그럼요. 하는데요. 오늘은 더더욱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알아요? 뭘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고 홍보하세요? 제 차에서 야매 방송을 자주 해요. 그게 조회수가 더 나와. 오늘 또 조회수 화이팅. 좋아요. 우리 대기는 우리 강 변호사는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강펀치 평소에 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강대기 아닙니까? 강펀치에서 왜 저를 안 불러주나 했는데 오늘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하나? 항상? 근데 오늘만 여기서 한다고 해서 야매라서 그나마 나온 안심입니다. 거예요. 야매라서 나온 겁니다.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전세기. 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미국 전세기. 근데 전세기를 보내는데 왜 기업 돈으로 가냐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 불쌍하게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있어서 지금 모셔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모셔오는데 왜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10억 원. 저는 10일 날 들어온다고 하더니 진짜 10일 날 들어온 줄 아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온 게 확실하느냐? 이게 자진 해가지고 입국이냐, 귀국이냐, 아니면은, 강제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우리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하는 것이 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강은식 비서실장은 다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사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간다. 마치 지가 가가지고 무슨 하는 것처럼. 맞아요. 또 인천공항이 아니고 또 성남공항으로 또 데리고 오려나? 네. 쇼는 진짜 잘해.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것.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에 그렇게 해서 강제 추방. 특히 이제 국토안보부 미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불법 체류를 다닌 것이고 그에 따라서 be deported. 그러니까 deportation이 뭐예요? 강제로 해서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죠. 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전세기 보냈다가 또 못 오는 거 아니야? 처음엔 또 전세기를 해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는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냈더니 비행기가 무지하게 커. 그러니까 거기 또 오네 마네 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주도로 있는 큰 국제공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신뢰의 문제가 참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건에는 그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굉장한 미스테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몇 명이 구금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뭐 450명 체포됐는데 그 중에 처음에 보도는 뭐 200명 정도가 한국인이다. 반 정도가 한국인이다. 지금은 뭐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다.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게 체포된 지 몇 박 며칠이 지났는데 정부가 이렇게 이래도 되냐라는 한 가지 점과, 두 번째가 언론에서 가족들 인터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어떠한 테러를 당하던가 뭐 체포를 당하던가 했을 때는 그 가족들 인터뷰가 있고, 가족들이 미국을 아마 전세기는 오늘 출발한다고 했지만 정말 가족들은 걱정된 마음에 바로 표를 끊어서 갔을 거예요. 이 미국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구금시설이 있지만 뭐 유치장 접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그 인터뷰나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미심쩍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 이제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지금 가 있는지도, 지금 몇 분이 지금 그 구금되어 있는지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구금이 돼 있는 상태도 몰라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뒤늦게 간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몇 분이 지금 올 수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추방인 상태인 건지, 자진 출국인 건지, 자진 귀국인 건지, 이 상태는 모든 것이고. 그리고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국민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할 때, 다시 미국으로 나갈 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조현 외무부 장관의 막말이 여러 차례 있었죠. 무슨 말씀이냐? 필요하면 갈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필요시 가겠다. 아니, 네. 외교 장관이 왜 있습니까? 지난번 외교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맞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갈 때에, 일본 갈 때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게 외교 프로토콜에 맞는 것이지. 네. 그런데 일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할 때 이 그 외무장관 어디로 갔습니까? 부랴부랴 미국을 갔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갔는데, 가면서 어떻게 했죠? 직항도 아니고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에 했다가 이렇게 갈아타는 경유편으로 갔어요. 네. 그거 왜 갔는지 아직도 얘기 안 해요. 네. 사실상 그때 뒤 후문에 따르면은 그때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헛되이 불났는지 그거 같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300명이나 넘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 기업에서 400명 내지 500명이나 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구속돼가지고 현장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 사태가 있는데, 필요하면 가겠다라는 그런 안이한 태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협의가 됐고 우리가 전세기 보내서 들어온다. 와,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명비 어천가를 불렀죠. 네. 그런데 정작 이게 조현이한테 물었더니만 뭐라고 했어? 한국에 9월 10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네. 그리고 자진 귀국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잘해야 9월 10일 들어올지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자진 귀국이 될지
아니면은 미국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강제 추방이 될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산에서는 이미 9월 10일 날 들어온 게 확정이 됐고 그것도 자진 귀국 형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300명 마치 지금 9월 11일 날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것 같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300명 중에 30여 명은 실질적인 취업 비자 다 있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적 쟁점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조현 외무장관이 맞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미국 이민 당국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5분 단위로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숨기는 겁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물론 바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진짜 기분 나빠요. 저도 트럼프, 물론 미국 대통령과 미국 특별한 관계지만 국민들이 마치 17세기, 16세기에 아프리카 노예, 쿤타킨테처럼 팔이 묶이고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그런 모습, 전 세계의 그런 모습이 동영상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경상도로 말로 우사를 당하고 지금 정말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사과하는 모습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포인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이재명이 공개 회담 1시간 했고 비공개 회담 1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공개 회담 1시간에는 비자 얘기 안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 1시간 할 때 비자 얘기를 했냐 안 했냐로 나눠져요. 이 미국에 있는 우리가 지금 노동자들이 체포된 이유가 노동 비자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1년에 8만 5천 개를 정해놓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공장 노동자들이 한 48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추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장 노동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국이 근데 FTA를 체결한 미국 칠레, 미국 싱가폴, 미국 호주 이런 FTA 체결한 나라는 쿼터제를 열어놓습니다. 한 1,500명, 많으면 10,000명까지.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건 보도도 됐어요. 비자 쿼터제를 우리도 FTA니까 우리도 해달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가서 건설을 지어야 되는데 가서 전문 비자 쿼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비공개 회담에 비자 쿼터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아무 얘기 없었어. 그래? 그럼 들어가. 그럼 들어가서 수사해서 잡아. 이게 되는 거고 비자 쿼터제 얘기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잡아. 했는 게 이게 미국 정부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출동하는 게 보니까 IC라고 이민세관국만 간 게 아니라요. DEA, 마약국도 갔고요. FBI, 중앙수사국도 갔고요. 또 국토안보부, HSI인가? 국토안보국도 갔고, 험비 가고 헬기 뜨고, 이런 거를,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약간 매기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모든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FTA 관련해서 비자 쿼터제를 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방미 순방 갔다 와서 비자 쿼터제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말이 없거든요. 이거는 좀 명확히 좀 밝혀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앉혀놓고 이런저런 질의할 게 아니라 아니 그때 외교할 때 비자 쿼터제를 말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좀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물론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억류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고 미국 당국을 규탄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문제고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점이지 미국에 대한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은 어떤 게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스루스 SNS에 올렸던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물었고, 그 처음 트럼프가 했던 대답에 저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물었잖아요. 이런 일 아느냐? 라고 했더니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뭐라고 했죠? ICE, 그러니까 그게, 세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세관 정치국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나와는 관계없다. 이게 약간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실해서 싹 빼면 이쪽 다 같은 거잖아요. 이게 약간 평행이론 같은데 11일 전에 그때부터 11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 전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 Purge and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하고는 우리가 교섭도 할 수 없고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만나서 물어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 나랑은 관계없어. 특검? 그거 독립되게 국회에서 해서 하는 것이지 나랑은 관계없어. 그리고 미군기지? 그거 팩트체크일 뿐이야. 그거 나랑은 관계없어 라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아, 그래? 아, 그건 미스언더스탠딩이고, 그거 내가 뭐 루머였나 보다. 하지만 그때 뭐냐면 루머일 수도 루머가 아닐 수도, 조킹일 수도 있고 조킹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거든요. 네. 똑같잖아요. 그거 하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근데 걔네가 하고 있어. 너네도 교회 그냥 싹 압수수색하고 레이드 급습하고 그리고 미군 기지 우리한테 미리 노티스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했잖아. 하지만 나도 몰라. 하지만 너네 앞으로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 평택 기지 그거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거에는 거기 압수수색하고 들어올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한두 개겠습니까? 동맹 외에 다른 나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어떻게 보면 한미 경제 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주의 현대 LG 자동차 관련된 공장을 급습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도대체 뭔지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지만 어제 삼성과 SK와 관련되는 장비를 미국에 들어오고 해외에 수출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도 또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 내가 니캉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넘버2를 전승절에 중국에 보내? 야, 서방 국가에 거기 갖는 인간이 있냐? 그거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건 뭐야? 결국은 크게 봤을 때에 미국하고의 관계의 선례 아니면 중국한테의 관계의 선례 지금 중국한테 그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거, 야, 너네 다 허가받고 앞으로는 더 강력한 규제를 할 거야. 명확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를 비롯한 외교에 있어서도 한국, 이재명에게 선택하라라고 보는 그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1대1 보복을 하는 국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미국 공군기지 근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으로 들어온 것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에이펙도 있고 무슨 계속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고시가 있고 뭐 사법고시가 있고 뭐 입법고시가 있고 하지만 공무원 중에 국토교통부나 문화관광부나 뭐 이런 체육부 공무원들을 행정고시로 뽑지만
외교는 외무고시로 따로 뽑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 라인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가 한 2년 전에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대정부 질문하면서 한덕수 총리 시절에 이재정이 뭐 웬디 셔먼 뭐 국토부 장관 뭐 부장관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딱 말을 끊으면서 웬디 셔먼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업무 안 합니다. 제 친구입니다 해가지고 이재정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도 이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랬어요. 그렇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외교 라인의 이 정점에 있는 분을 영장을 청구하거나 특검이 들어가거나 이게 이런 하나하나의 외교 라인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도 최진용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보내고 이러한 것이 하나도 지금 해결을 못할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정말 외교 라인만큼은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있던 그 전 정부이던 보수 좌파 뭐 상관없이 외교 라인은 그대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바로 그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무슨 지시했습니까? 내는 관계없다. 네. 대신에 미국에 있는 미 대사와 조지아주 총영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해결하라 했는데 연구가 없다. 미국에 미국 대사가 네. 없고 아. 조지아에 조지아 총영사가 없어. 없어요. 아. 왜냐? 들어와. 물론 또 공교롭게 조지아 총영사는 60세 지난 6월에 정년을 해가지고 네. 퇴임을 했는 게 있는데 연구가 없다. 어떻게 거기 딱 지금 그 강경화, 네, 강경화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 미국에서 계속 대사로 지금 그렇죠. 제대로 계속 조정해서 그렇죠. 지금 네.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언론에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류병수 이게 그 국장을 미국으로 파견하라 했는데 류병수 지금 휴가 갔는데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는 헌법상 재국민 보호 의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탄핵감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 밝힌 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저 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국민 330명이라고 알려진 곳도 있고 300명이라 알려진 곳도 있고 강 변호사가 네.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도대체 몇 명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건지 몇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건지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인원 자체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주 목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온 게 언제인지 보면 어제예요, 어제. 외교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좋은 국민 우리 여러분들을 다 모셔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나왔던 메시지는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부당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닷새만이에요, 닷새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행보라고 하는 건 뭐 했냐면 토요일날 영화 봤죠? 네. 그 다음에 인천 뭐 어딘가 가서 시장 갔어요. 그리고 그제는 여야 대표 만나가지고 손잡으라고 웃었잖아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국민 330여 명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생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지금 상황인지도 모르고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웃고 즐기고 지금 영화 보고 있을 상황입니까? 만약에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전전전 정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마 시민단체에서나 다른 뭐 좌파 쪽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알기를 뭘로 한 거예요? 국민 생명을 알기를 뭘로 아냐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국민들 안전하게 그걸 둘째치고
구금되어 있는 한 300명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막음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못하게 하던가, 북한식이죠, 북한식. 인터뷰 못하게 하던가,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아, 미국 감옥 상당히 편안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침대도 있고, 벌레 기어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삼시세끼 주고 햄버거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오게 가이드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언론의 취재가 중요하다는 게 접견을 간 가족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온라인상에 뭐 블라인드 앱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접견을 간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생생하게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본인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민 체포된 이후에 올린 게 영화 본 관람이랑 그렇죠, 네.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공격 하나랑 그리고 갑자기 강원도에 이번 주 금요일로 오겠다고 글을 올려서 어제 제가 도청 공무원분들하고 제 그 대학 동기들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몰라, 대통령이 갑자기 온대. 그래서 뭘 준비하래. 아니 그러니까 오려면 한 뭐 2, 3주를 격을 두고 준비하던가 본인이 SNS에 띡 대통령 간다. 그리고 여기저기 뿌려서 대통령 간다. 이러면 끝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강원도에 와가지고 막 얘기 듣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300명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떠한 뭐 메시지를 던져야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억울한 일인데 광우병 사태 때에 비추어 보면 광우병 사태는 그거는 그 다 잘못된 정보로 오정보로 확립이 됐죠. 광우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뇌송송 뭐 걸린 분 아무도 없는데 지금은 명확한 팩트가 300명 이상의 국민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구금 시설에. 여기에 대해서는 광우병보다 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 4일 전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해서 혹시 이번 사태 이것 때문에 했나 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고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 예. 아니 외국 전차 탈선 사고. 예, 그거는 그렇게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깊은 위로와 쾌유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작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기업 현대와 LG의 기업이 막장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페이스북에는 없어요. 부당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뭐 직접 봤어요? 네? 부당한 침해가 재발 방지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진짜 했는 줄 아느냐? 저는 그거 정말 제대로 했는 본인 말로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대통령 직접 얘기했어요? 네. 대변인 통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 쏙 빠지고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카메라에 설 기회가 많았잖아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어제 여야 회동도 있었고 거기서 충분히 멘트 한두 개 정도는 언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일단 부당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미국에 메시지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 이런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부당한 침해 이 단어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미국 그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실에 또 보고가 올라갈지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때 불법입니다. 혹은 불법 행정행위입니다. 부당 행정행위입니다는 많이 따지는데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용어를 참 못 쓴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서 부당한 침해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행정 용어를 쓰면서 면피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좀 전에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정부의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교적 의미에서 강력한 항의는 대사 초치예요. 네. 주한 미국 그렇죠. 대사 불러가지고 네. 당신 이거 뭐냐라고 해야 되고 본국에 있는 우리 하긴 소환할 대사가 없구나. 소환할 대사가 없어요. 아그레만도 아니 아그레만을 이렇게 못 받는 네. 주미 대사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가정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이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반일 죽창가 물고 바로 그렇죠, 초치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외교관계 단절한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반일 죽창가 부르는 사람들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반미 주창가도 못 불러야죠.
아 근데 아그레망을 이렇게 아그레망을 요청한 지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 받은 주미대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혹시 그 우리 PD님 저거 있나요? 강경화 예, 대사 발음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강경화 대사님이 딱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그 좀 강성이라고 하는 그분이 소리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사진이 있으면 하나 좀 올려주세요. 우리 그 사진 문제- 없어요. 없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지금 주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생각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좀 대변되는 것이 아닌가. 좀 전에 이병수 앵커가 그 한 달이 되도록 지금 아그레망이 프랑스 말로는 아그레망이지만 영어로는 어그리먼트. 네. 그거 하는 것을 내가 받아준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한 달 정도 하지 않은 것은 존 볼턴. 예, 맞아요. 이거. 예. 역시 우리 능력 있는 PD님들. 이게 딱 그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지금 그 주미 대사에 대한 어그리망을 빨리 주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 하나로 저는 그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외교부 장관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뭐 한반도 운전자론 하면서 운전을 그냥 낭떠러지로 몰고 갔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한미 관계를. 사실 통역사였죠. 통역사를 뭘 할 필요는 없고, 그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정통 외교 관련은 아니죠. 인터프리터였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역량이 되면은 뭐, 인터프리터고 뭐가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한미 관계를 막창 내는 사람을 거기다가 진짜 막창이라뇨. 죄송합니다. 막창 지경까지 있었던 사람을 주미 대사로 불러가면은 미국에서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철회해야겠네요. 주미대사 철회를. 사진 지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데 그 아날로그 옆에 서 굉장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옆에 강경화 네. 전 장관이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것도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장소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 가지고도 옥신각신 했는데 그렇죠. 미국 측에서 양해를 해줘서 겨우 그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